수고했어. 사복으로 갈아입은 오차이가 주방에서 나와 그대로 바의 의자에 앉는다. 고에이 진피즈. 오차이의 말에 설거지를 하고 있던 고에이의 얼굴이 이그러졌다. 내 말 들었잖아. 오차이가 한 번 더 말하자 고에이는 할 수 없이 진피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오차이가 눈앞에 놓인 진피즈를 입에 댔다. 그 모습을 고에이가 어딘가 못마땅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 오치아이가 잔을 놓고 고에이를 바라보았다. 아직 손님에게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야. 그렇게 잘라 말하자 고에이가 분한 듯이 입술을 깨물었다. 오치아이는 가게 일이 끝나면 자주 고에이에게 칵테일을 만들게 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호되게 트집을 잡고 돌아간다. 너 여기 온 지도 벌써 석 달째잖아. 이래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수습이다. 집에서 연습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쉐이커도 믹싱 글라스도 전부 사줬잖아. 할 생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넣고 싶으니까 빨리 간둬. 오치아이가 한 모금만 마신 진피지를 남겨놓고 일어섰다. 마스터, 듣고 있어요? 고에이가 내 어깨를 흔들길래 나는 옆에 있는 고에이를 보았다. 꽤 취했는지 초점이 흐리다. 오너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왠지 말투가 짜증나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마스터가 말하는 거면 몰라도 술의 프로도 아닌 오너한테까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정말 열받아요. 고에이는 마구 짓거리더니 술잔을 한 번에 들이켰다. 일을 끝내고 가게에서 나오려고 했더니 고에이가 한잔 하자고 했다. 처음에는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어서 거절했지만 오늘 밤 고에이는 끈질겼다. 게다가 나도 이 기분을 질질 끈 채 집에 가는 것도 썩 내키지 않아서 그냥 같이 근처 술집에서 한잔하기로 했던 것이다. 오너는 너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독서를 내뱉는 거야. 나는 일단 그런 말로 위로했다. 정말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일지도 모르지요. 오너는 널 고용하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나랑 오너가 상의해서 결정했어. 나 말고도 괜찮은 녀석이 면접 보러 왔었다고 들으라는 듯이 말한 적이 있어요. 분명 3개월 전 바텐더를 모집했을 때 고에이 말고도 4명이 더 면접을 보러 왔다. 그 중에는 서비스업에 맞을 것 같은 싹싹한 인물도 있었고 바텐더 경력이 있어서 바로 영업에 보탬이 될 만한 인물도 있었다. 솔직히 고에이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25살인 고에이는 고교를 중퇴하고 여러 일을 전전한 것 같다. 이력서에 적힌 경력 중에서도 반년 넘게 계속 일한 직장은 없었다. 이력서에 적혀있는 것이 그 정도라면 그 외에 며칠 만에 그만둔 곳도 많을 거라 짐작됐다. 면접 때의 연행도 존댓말 같은 건 아예 쓰지도 않았고 태도도 썩 좋지 않았다. 오치아이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그런 고에이를 채용한 이유는 2가지였다. 하나는 솔직한 면이다. 왜 고교를 중퇴했느냐는 내 물음에 고에이는 폭력 사건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싸움 상대는 전치 2개월의 중상을 입었고 고에이는 한동안 소년원에 들어갔었다고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젊은 시절의 나를 닮았다는 점이다. 마음 어딘가에서 이 젊은이에게도 자신의 노력 여하로 현재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솟아올랐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지금은 이래저래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면 누군가는 그걸 지켜보고 있고 꽃을 피울 때가 올 거야. 그럴까요? 이런 생활을 해도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걸요. 정말 앞이 캄캄한 느낌이고. 그렇지 않아.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빛은 보이는 거야. 정말로 빛 같은 게 보일까요? 어제까지의 나라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강하게 고개를 끄덕여 줄 수가 없었다. 고에이가 잔을 들어 올렸을 때 뒤를 지나가던 남자의 손에 술잔이 부딪혀 술이 쏟아졌다.
젊은 취객 일행은 신경 쓰지 않고 출구로 향했다. 기다려. 부딪혀 놓고 무시하는 거냐? 고에이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에게 향했다. 큰일이다. 나는 바로 일어나 고에이 뒤로 갔다. 고에이가 부딪힌 남자의 머리를 살짝 때렸다. 그것을 계기로 남자들은 열이 확 뻗친 것 같았다. 4명의 남자가 고에이를 붙잡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미안합니다. 좀 취해서요. 나는 고에이를 겁박하는 남자들 속에 끼어들었다. 남자들은 몹시 취해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가 고에이 편을 들며 든다고 생각했는지 그들 중 남자 한 명이 내 앞면을 주먹으로 때렸다. 머리에 피가 확 솟구쳤지만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그 자리를 정리하려고 했다. 이런 곳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다. 만약 경찰에 붙잡혀 지문이라도 찍게 되는 날에는 내 현재의 삶은 종지부를 찍고 말 것이다.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 이리저리 치이며 땅에 쓰러져 남자들에게 마구 차이고 있는 고에이의 몸을 감쌌다. 한결같이 계속 사과했더니 남자들이 막말을 토해내고 그제서야 자리를 떠났다. 저 자식들 죽여버릴 거야. 일어난 고에이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듯 그들을 쫓아가려고 했다.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왜 그래요? 잘못한 건 저 자식들이잖아. 가게 안에서 종업원이 상황을 보러 나왔다. 경찰 부를까요? 괜찮습니다. 종업원의 말에 나는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세면대 거울로 얼굴을 확인하니 눈 주위에 멍이 들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비닐봉지에 얼음을 넣어 눈 주위를 식혔다. 잠시 소파에 앉아 붓기를 가라앉힌 뒤 자려고 일어났다. 이런 얼굴을 가오루와 호노카에게 보일 순 없다. 오늘은 집에서 전골 요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얼굴을 안 보여줄 순 없겠지만 저녁 때까지 얼굴에 붓기가 조금이라도 가라앉기를 기도했다. 침실에 들어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이불 속을 파고들었다. 어색해? 갑자기 가오루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가? 나는 되물었다. 호노카는 어제 일 별로 신경 안 써. 그 후에 분명히 자기도 잘못했다고 말했어. 딸 보기가 어색해서 아침밥을 같이 안 먹고 자러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야. 오늘은 다 같이 전골 요리를 할 거니까 자두는 편히 좋겠다고 생각한 것 뿐이야. 그래, 오전에 호노카 데리고 장 보러 다녀올게. 몇 시쯤에 깨울까? 3시면 되지 않을까? 알았어. 푹 쉬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전혀 잠이 오지 않는다. 가오루가 침실을 나간 걸 알았다. 호노카가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다. 신발 신는 소리와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아무래도 가오루와 호노카가 장 보러 나간 것 같다. 나는 잠자기를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옷장을 열고 안에 쌓인 골판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런 것은 벌써 버렸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과거를 더듬는 것처럼 골판지 상자 속을 헤집어 가자 기억 속에 남아있는 클리어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A4 크기의 빨간색 클리어 파일이다. 나는 가슴을 움켜쥘 정도로 메스꺼움을 느끼며 클리어 파일을 집어들었다. 클리어 파일에는 신문이 스크랩되어 있었다. 첫 페이지에 붙여져 있는 것은 30년도 더 지난 기사라서 종이가 꽤 칙칙하다. 1980년 6월 7일 기사로 슈트케이스에서 여고생의 토막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다. 내게 미소를 던지고 있는 피해자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기사를 속독하며 페이지를 넘겨갔다. 몇 장째인가 뒤에 스크랩되어 있는 기사에는 여고생 토막 살인사건 범인 체포라는 글자가 춤추고 있다. 두 남자의 증명사진이 있고 그 아래 가도쿠라 도시미츠 이이야마 켄지라는 이름이 나와 있다. 나는 침대 옆에 벗어 던져둔 겉옷을 집으러 갔다.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편지지를 다시 꺼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그때의 사카모토 노부코의 얼굴이 뇌리에 달라붙는다. 설마 그때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건가? 말도 안 돼. 그런 약속을 지킨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잖아. 나는 편지지와 봉투를 꾸깃꾸깃 구겨버렸다. 초인종이 울리자 내 시선은 인터폰으로 향한다. 여보, 미안하지만 나가볼래요?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 중인 가오루의 말에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우토입니다. 인터폰을 받으니 우토 메구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만요. 나는 인터폰을 끄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여니 메구미와 준이 서 있다. 어서 오세요. 눈 주위에 멍을 들키지 않도록 나는 얼굴을 살짝 돌리면서 두 사람을 맞았다. 죄송합니다. 6시에 찾아뵙기로 했는데 이 아이가 빨리 가자고 졸라서 괜찮나요? 메구미가 준을 쳐다보며 변명처럼 말했다. 솔직히 그 편이 고마웠다. 호노카는 어제 아침 일 때문에 아빠와 얼굴을 마주하는 게 어색한지 내가 일어나고부터 쭉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 아니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호노카도 심심해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슬리퍼를 준비해주고 현관 옆에 있는 호노카의 방문을 두드렸다. 호노카, 우토씨랑 준군이 오셨어. 잠시 지나 문이 열리고 호노카가 얼굴을 내밀었다. 호노카는 준과 얼굴을 마주하자 기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포켓파크 일을 사줬어. 같이 하자. 준이 웃으며 말하고 주머니에서 게임기를 꺼냈다. 응. 호노카도 웃는 얼굴로 준을 자기 방에 들였다. 저 이거 케이크를 사왔는데 이따 다 같이 드시죠. 메구미가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얼굴을 보고 감사 인사를 하자 메구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스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얼굴? 메구미가 내 눈 주위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 그게 어젯밤에 엄청 취한 것 같아요. 좀 넘어져 버렸어요. 아까 가오루에게 한 변명을 메구미에게도 똑같이 했다. 저런, 별거 아니니까 내일 가게 나갈 때쯤에는 붓기도 빠지겠죠.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면서 메구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메구미는 거실로 들어가자 부엌에 있던 가오루에게 인사를 하고 바로 겉옷을 벗더니 일손을 돕겠다고 나섰다. 가오루가 만든 전골 요리와 필요한 앞접시 등을 메구미가 능숙하게 거실로 나른다. 3개월 전에 바비큐 파티를 한 그날 이미 두 사람은 하루 만에 완전히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된 것 같다. 대강의 준비가 끝나고 슬슬 아이들을 부르려 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고웨이가 서 있었다. 고웨이의 눈 주위에도 멍이 생겼다. 어젯밤 일은 기억하나? 당연하죠. 내가 묻자 고웨이는 분한 듯 말을 내뱉었다. 나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취해서 넘어진 걸로 했어. 그 일은 비밀로 해줘. 방에 있는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저도 연립주택 계단에서 구른 걸로 해둘게요. 그건 그런데 마스터도 마음이 참 약하네요. 그런 술주정꾼들은 우리 둘이면 충분히 반격할 수 있었는데. 고웨이가 나를 깔보듯 말했다. 내가 마음만 먹었다면 고웨이가 없어도 그런 무리를 때려 눕히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난 너랑 달라서 이 일대에 못 다니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러지. 얼굴이 왜 그래? 둘이 나란히 거실로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고웨이의 얼굴을 본 가오루와 메구미가 물었다. 좀 취했었는지 연립주택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고웨이가 아픈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정말 주정뱅이들이란. 그렇죠? 가오루가 질렸다는 듯 동의를 구하자 메구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들을 불러 6명이서 냄비를 애웠었다. 호노카와 준은 학교에서 유행하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얘기에 푹 빠졌다.
어른들의 화제는 자연히 가게 얘기로 이어졌다. 오너랑은 알고 지낸 지 오래되셨어요? 메구미가 물었다. 15년 전에 만났습니다. 오너가 그러던데 어제가 마침 우리가 만난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만난 날을 기억하다니 마치 연인 같네요. 메구미가 미소 지었다. 정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념일이라는 핑계로 비싼 샴페인을 마시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고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말하는 가오르를 쳐다보았다. 예전에 우치아이 씨랑 처음 만났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한테 들었는데 티셔츠 밖으로 나온 팔뚝이 굉장히 두꺼워서 존재감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나? 요즘 같은 날씨에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텐데. 듣고 보니 그랬다. 처음 우치아이가 내가 일하는 바에 찾아왔을 때 우치아이는 빨간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겉옷이나 외투 같은 건 입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니 적어도 한겨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녀석한테 감쪽같이 속았구만.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오너는 결혼했어요? 나는 불쑥 그런 질문을 한 고에이를 쳐다보았다. 독신이지요? 메구미의 말에 나는 끄덕였다. 결혼을 왜 안 하실까요? 메구미가 조금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글쎄요.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든가? 메구미가 다시 물었다. 그 녀석 입으로 결혼한 적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긴 아무리 친해도 사생활 얘기를 전부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나도 오치아 얘기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다. 오너 일인데 아무렴 어때요? 고에이는 그렇게 말하고 젓가락을 냄비로 가져갔다. 네가 말을 꺼내놓고선 그렇게 잔소리 심한 사람이랑 결혼할 여자가 있는지 궁금했던 것뿐이에요. 고에이가 코웃음 치는 것처럼 말했다.